반갑습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 여러분들, 여름방학 특강의 손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롭죠? 선생님이 방송 시간 안에 못 다룬 문제들 오늘 함께 보자라고 했는데요. 자료실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들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1강 5문제 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의 3문제, 이렇게 총 8문제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우리 1강에서 교재 8페이지의 5번서부터 기본 문제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5번 문제를 보시면요. 0, 1, 2, 3의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두 자리의 정수를 만든다라고 해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 10의 자리가 올 거고 1의 자리가 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에 뭐 23, 뭐 3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뽑아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0, 1, 2, 3, 4장 중에서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이 10의 자리에 0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0, 2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건 두 자리의 자연수가 아니죠. 0이라는 건 그냥 2니까 결국 10의 자리에는 0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 2, 3, 3개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 있겠죠. 10의 자리에는 10몇, 20몇, 30몇 이렇게 1, 2, 3, 3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놔두고서 10의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 3개 중에 하나가 들어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의 자리에는 이제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요 10의 자리에 써준 숫자는 못 들어오지만 거꾸로 1의 자리에는 그렇죠. 0이 대신 또 들어올 수 있죠. 여기 있는 2가 만약에 여기 실제로 들어왔다라고 친다면 요거는 1의 자리에 못 들어오지만 거꾸로 0이 하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0, 1, 3 이렇게 다시 3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곱해주면 총 몇 가지? 9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9페이지의 10번입니다. 4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A가 맨 뒤에 선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A 너 제일 뒤에 서 있어 하고서 정해준 거죠. 자리를 4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4칸을 만드는데 이렇게 4자리를 만드는데 제일 뒤에 A가 이미 서 있다는 얘기예요. A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A는 마지막에 서서 끝났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제일 앞에는 B, C, D 3명 중에 한 명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한 명이 들어왔다면 여기에는 이제 2명 중에 한 명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뭐 B가 들어오고 여기에 D가 들어왔다면 여기는 C밖에 못 들어오죠.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된다? 결국은 6가지가 가능하다. A를 빼놓고 나머지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 문제의 답은 6가지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번 문제인데요. 4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갑과 을이 이웃하여 선다. 요거는 우리 개념에서 선생님이 보여드렸었죠. 갑과 을이 이웃하여 선다 그랬으니까 둘을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둘이 어깨동무하고 안 떨어진다. 그러면 한 명으로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전체가 1명, 2명,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다.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제 선생님이 요 박스 안 만들어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처음에 3가지 중에 하나, 2가지 중에 하나 저절로 결정이 되는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갑과 을이 갑을로 쓸 수도 있고 을갑으로 쓸 수도 있죠. 각각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2를 곱한다. 요 곱하기 2의 의미는 갑과 을이, 갑을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곱하기 2를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느냐? 결국은 12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교재 9쪽에 10번의 답은 뭐가 된다? 바로 10번, 어디 있습니까? 요게 12가지, 지금 몇 번이었죠? 11번이죠? 요게 살짝 잘못 나왔네요, 여러분들. 1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1번인데 11번의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12번 문제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문제도 10번이었고 뒤에 문제도 10번이었네요.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12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 문제는 11번 문제였습니다. 갑을병정 나오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검은 공 12개, 흰 공 6개가 있는데 내 맘대로 한 개를 꺼낼 때 흰 공일
확률은 어떻게 된다? 전체 공이 몇 개가 있습니까?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 흰 공이 몇 개 있어? 6개가 있다. 결국 답은 바로 3분의 1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전체 공의 개수 중에 흰 공의 개수가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된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12번의 정답은 4번의 3분의 1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강에서의 마지막 기본 문제인데요.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주사위 1개하고 붉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눈의 합이 10 미만 그랬습니다. 바로 여사건인데요. 이거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조금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사위 눈의 합이라는 건 주사위 2개를 던져서 가장 작은 눈이 나올 때는 1하고 1이 나오면 합이 얼마가 되냐면 합이 2가 가능하죠. 그래서 쫙 가서 눈의 합 중에 가장 큰 걸 생각해보면 6하고 6이 나와서 12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봐봐요. 합이 그러면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갈 텐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요거 조금 선생님이 조금 아래까지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10, 11, 12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이 이제 6하고 6이 나오는 경우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나 하고 다시 보니까 눈의 합이 10 미만이 나올 확률. 10 미만이라는 건 요만큼보다 위쪽이 나올 확률인데 이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10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해서 10 미만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거꾸로 확률의 총합 1에서부터 어떻게 계산한다? 이만큼을 구하는 건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쪽을 구해서 1에서부터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1에서부터 어떻게 나올 확률? 10 이상일 확률을 갖다가 뭐 해주면 된다? 우리가 빼주면 거꾸로 이게 10 미만이 나올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 이상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합이 딱 10인 경우는 5하고 5가 나오거나 4하고 6이 나오거나 6하고 4가 나오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합이 11이 되는 경우는 5하고 6이 나오거나 6하고 5가 나오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죠. 마지막으로 12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6하고 6이 나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몇 가지예요?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6가지죠. 그러면 확률이니까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돼? 1에서부터 전체 주사위 2개를 던지면 총 36가지죠. 하나당 6가지씩 1, 2, 3, 4, 5, 6, 1, 2, 3, 4, 5, 6이니까 총 36가지 중에서 10 이상이 되는 경우가 6가지다. 이게 10 이상일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분의 1이니까 확률의 총합 1에서 6분의 1 빼면 6분의 5가 나오고 바로 이 값이 뭐가 돼? 10 미만. 이쪽이 나올 확률이 6분의 5, 이쪽이 6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1강에서의 기본 문제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2강에서의 기본 문제, 선생님이 3문제 정도 다시 꼭 좀 풀어달라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확률에서의 3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4페이지의 문제 8번입니다. 강의 중에선 선생님이 7번밖에 못했었는데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ABC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 2분의 1, 3분의 1이다. 라고 했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A, B, C가 있는데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한번 놔보자.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과 2분의 1과 3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각각이 떨어질 확률도 생각할 수 있어요. 4분의 3이 합격할 확률이면 4분의 1이 불합격할 확률이죠.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죠? 결국 1에서 요거 빼주면 됩니다. 그럼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이면 떨어질 확률도 2분의 1.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면 떨어질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2명만 합격한다라는 얘기는 A, B, C를 놓고 봤을 때요. 붙고 떨어지면 A, B 2명 합격했죠. 또는 붙고 떨어지고 붙으면 또 2명 합격했죠. 또는 떨어지고 붙고 붙으면 역시 요건 A, B 합격, 요건 A, C 합격, 요건 B, C 합격.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2명만 합격하는 경우의 수죠. 그러면 요걸 이제 실제로 경우인데 요거의 경우의 수를 확률을 각각 구해보면요. A가 붙고 그리고 B가 붙고 그리고 C는 떨어져야 돼. 그래야 2명이 합격하는 거죠. A가 붙고 4분의 3입니다. 붙을 확률. 자, 그리고
B가 붙으니까 그리고니까 곱해야 되겠죠. B가 붙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리고 또 곱해야 되겠죠. C는 떨어져야 돼. C가 떨어질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AC가 붙고 B가 떨어질 확률은요. 붙고 떨어지고 붙어요. 다 곱하는 거지. 그지? A가 붙을 확률 4분의 3. 그리고 B가 떨어질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리고 C가 붙을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요걸 계산해주면 붙고 떨어지고 붙을 확률. 됐죠? 자, 마지막 세 번째. BC가 붙고 A가 떨어집니다. A가 떨어질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B가 붙을 확률은 2분의 1, C가 붙을 확률은 3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바로 뭐예요? BC만 붙을 확률이 되겠죠. 결국 요걸 계산해보면 얼마냐면요. 이게 24분의 6이 될 테고 요거는 24분의 3이 될 테고 요거는 24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2명만 합격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게 2명만 합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명만 합격한다는 얘기는 A, B 둘이 붙거나 A, C 둘이 붙거나 또는 B, C 둘이 붙는 거니까 이 사이의 확률들은 뭐 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셋을 더해야 되는구나. 결국 우리가 24분의 6과 24분의 3과 24분의 1을 더해줘야 되니까 24분의 10이 돼서 12분의 5가 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내신에서 다시 보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2분의 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우리 1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 문제는 해설이 꽤 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10개의 제비 중에 4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그런데 종현이가 먼저 한 개를 뽑고 수정이가 나중에 한 개를 뽑는데요. 수정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그랬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현이가 먼저 뽑아요. 그리고 수정이가 그 다음에 뽑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네. 수정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는 종현이도 당첨 제비를 뽑았어. 와, 종현이 축하해. 그리고 수정이가 뽑았어. 오, 둘 다 뽑을 수도 있고요. 종현이는 못 뽑았는데 하지만 수정이는 당첨 제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사이 관계를 볼까요? 수정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종현이가 뽑고 그리고 수정이가 뽑거나 또는 종현이는 못 뽑고 수정이는 뽑죠. 요 사이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봅시다. 종현이가 뽑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10개 중에 4개의 당첨 제비니까 10분의 4가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수정이가 또 뽑는 거예요. 종현이가 뽑고 그리고 수정이. 요 사이 관계는 그리고니까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뽑은 제비 다시 안 넣습니다. 10개 중에 4개가 당첨 제비인데 종현이가 당첨 제비를 뽑았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 당첨 4개, 꽝 6개 이렇게 있어야 10개의 제비 중에 4개가 당첨 제비인데 종현이가 10개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럼 요게 없어졌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수정이는 그러면 뽑을 확률이 얼마예요? 전체 이제 9개의 제비 중에 3개가 당첨 제비니까 9분의 3이 되겠죠. 이해되지? 바뀝니다. 종현이가 뽑으면 뽑고서 다시 넣지 않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종현이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가볼게요. 종현이가 못 뽑으래요. 종현이가 못 뽑을 확률은 10개 중에 요 꽝인 6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결국 못 뽑을 확률은 10분의 6이 될 테고요. 그리고 수정이는 뽑아야 돼. 그럼 종현이가 꽝 하나 뽑았어. 없어졌죠. 그럼 전체 이제 몇 개? 9개 중에서 이제는 수정이가 또 뽑아야 되니까 9분의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 확률은 90분의 12가 되고 아래에 있는 건 90분의 24가 될 텐데 이 둘 사이는 뭐 한다? 이렇게 뽑고 뽑거나 또는 이라고 했었죠. 못 뽑고 뽑으니까 더해야 된다. 결국 90분의 36이 돼서요. 결과는 9로 약분해보면 10분의 4, 즉 5분의 2까지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번의 정답은 5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이게 보기 2번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15번 문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양궁 선수가 활을 쏘아 표적의 명중할 확률이 7분의 6이래요. 명중을 동그라미 못 맞추는 걸 X라고 그러면 맞출 확률이 7분의 6이니까 못 맞출 확률은 그러면 7분의 1이겠죠. 1이야 더해서 1이 되는데 두 번 쏘아서 적어도 한 번은 표적에 명중시키래요. 아, 적어도 한 번. 바로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1회 첫 번째 쏘았고 2회 두 번째 쏩니다. 첫 번째도 맞추고 두 번째도 명중시킵니다. 이럴 수도 있겠고 첫 번째 맞췄는데 두 번째 실패할 수도 있죠.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맞출 수도 있죠. 둘 다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적어도 한 번은 명중이래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최소한 한 번은 있는 이 경우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각각을 구해서 더하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냐면요. 1에서부터 두 번 다 못 맞출 확률을 빼주면 이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됐지? 그럼 1 마이너스 두 번 다 못 맞춘다는 얘기는 처음에 못 맞추고 그리고 두 번째도 못 맞추는 거죠. 첫 번째 못 맞추고 그리고 두 번째도 못 맞춘다. 곱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1 마이너스 49분의 1이니까 답은 49분의 뭐가 된다? 48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니까 보기에서 정답은 4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 중에 못 다뤄드린 문제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맨날 손만 나왔었는데 얼굴까지 나오니까 살짝 민망하긴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그러면 강의 방송에서 함께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합시다.